안녕하세요. 곽수연 사비나 인사드립니다. 이게 간헐적으로 했던 프로그램인데 오늘부로 좀 정기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곽수연 사비나는 말 그대로 제가 메인이 되고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은 게스트들을 이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전에는 어느 분들이 오셨냐면 시민운동 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고전 공부하셨던 분들 오셔서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싶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었다, 재미있었다 이런 후기가 있었답니다. 오늘은 불광동 스튜디오에서 하는 첫 녹음이자 너무 애쓰신 두 분, 진짜 내가 오늘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너무 고맙고 믿음도 가는 그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재원 선생님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원입니다. 예. 그리고 남상백 선생님. 안녕하세요. 남상백입니다. 두 분이 저희가 스튜디오를 오픈을 했는데 막 밤을 새고 잠을 못 자고 밥을 굶어가면서 세팅을 막 끝내신 거예요. 저도 하는 일이 있는데 이걸 못 도와주고 도와줄 능력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오늘 마침 다 하셨다길래 제가 두 분 시간 좀 내달라 해서 녹음을 하자 했습니다. 네. 이재원 선생님은 어떻게 오셨나요? 여기에. 어떻게요? 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오셨나요? 택시 타고 왔습니다. 예, 택시 타고 온 이재원 선생님. 남상백 선생님은 사실 그냥 남상백 PD님 아니셨나요? 네. 어떻게 선생님이 되셨나요? 나이를 먹으니까 승진했습니다. 제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예. 예, 승진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 네. 예, 그래서 지금 열심히 퇴근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네. 갑자기 소환당해서 네. 네, 지금 살짝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남상백 선생님은 그러면 그 곽수연 사비나 씨와 직접 인연을 브리핑을 좀 해주신다면?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인가요? 은평중학교 영어 방과후 선생님을 만나서 맞아요. 했는데 예, 어쩌다 보니까 네, 지금 이렇게 기기 앞에 앉아서 함께 녹음을 하는 사이로 되었습니다. 네. 몇 년이죠? 중2, 중3, 1, 2, 3, 4, 6년입니다. 네. 대단한 인연입니다. 예. 인생의 4분의 1을 같이 한 사람이군요. 그러네요. 예, 세세한 얘기는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저 이재원 선생님은 저와 인연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곽수연 선생님의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네. 역시 학연, 혈연, 지연이. 네. 그렇죠? 언제죠? 네, 한 27년 정도 전에. 6학년이니 네, 6학년 몇 6학년 살이에요? 때니까. 13살이죠. 13살이죠. 네, 우리 41이니까 28년이시군요. 네. 30년지기 네. 쭉 만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왠지 오래된 친구는 네, 그 소급이 돼서 왠지 계속 친했던 느낌 뭐 이래서 있고 그 작년인가 이준민 학생 지금 대학생이나 이준민 학생이랑 이승아 학생 주현빈 학생 등이 그때 그 촛불 집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좀 관심 있게 가고 싶다고 해서 저 곽수연 자체는 집회 같은 걸 잘 못 나가고 나가도 뭐 어리버리하고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뭐죠? 청소년들과 함께 큰 집회에 간다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평구에 있는 어떤 행사에 따라가게 됐어요. 따라가서 줄레줄레 따라가다가 이재원 선생님 저를 딱 알아보신 거죠. 길거리에서. 완전 반가워서 바로 연락처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친구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역촌동에 다시 산다 이래가지고 너무 반갑다 해서 부르고 또 워낙에 제가 가지지 않았던 그 재능 뭐가 있죠? 두 가지? 음악과 네, 음악과 게임. 게임. 게임 그렇죠. 코딩.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예, 그 두 가지를 본업으로 하나는 본업이고 하나는 뭐 업 이상으로 즐겁게 하시고 계셔서 너무 내 찾던 인재다 바로. 그래가지고 쓰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납으로 네. 제가 조심스럽게 잘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다짐을 계속 한 채 남상백 선생님을 소개시켜드렸고 남상백 선생님은 중2 때 제가 그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은평중학교에서
방과후 부장님이 집안 사람이어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거기 좀 와야 된다고 해주셔가지고 방과후 초창기 할 때는 좀 이렇게 하이 퀄리티 인재를 요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같이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리고 그 방과후 학교는 아무래도 좀 본 수업과 학원 중간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정이 많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때 중2, 중3 그쵸? 그때 보고 인연이 된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영어 선생님으로서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연이 이어졌죠? 네, 야자 끝나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 뭐 하나를 해보지 않겠냐고 생각하다가 했죠. 고1 때. 네, 저는 하자면 하는 성격이어서 했는데 지금 제가 20살이네요. 뭐뭐 했죠? 첫 해에. 저때 저희 원래 영화제 한다고 막 덤볐다가 영화는 감상만 하는 걸로 제 내부에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막 이런저런 마을 활동이나 뭐 배움 그런 거 하다가 고2 여름 때부터 이 마을 미디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때가 2015년이죠. 2015년 여름부터 마을 미디어 배우고 2016년 초에 그 서대문구에 있는 가지열 문화사랑방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첫 녹음을 했죠. 아, 네. 감회가 새롭군요. 우리 마을 우리도 영화를 만들어 보장가 마을 영화제를 하장가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은평구청에서 지원하는 주민 활동 지원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이유는 사조직화 하기는 좀 좋지 않고 그다음에 뭔가 그 정보의 원천이 있어야 돼서 그때 100만 원까지 내는 사업인데 70 몇만 원인가 내서 우리 어디 갔었죠? 저희가 부천국제영화제하고 맞아요. 예, 그 고양시에 있는 네. 누구지 조양일 PD님 네네. 만나 뵙고 어. 그런 거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다 PD님, 감독님, 그다음에 로버트 태권브이 네. 그때는 못 받았죠. 그때 있었어요? 예, 그분이 PD님. 네. 로버트 태권브이 영화 사도 가서 우리 옷도 받고 그랬어요. 리미티드 에디션. 그때 우리를 스쳐 지나갔던 친구들이 좀 있네요. 그죠. 열심히 왔다가. 이재원 쌤이 2015년에 뭐 하셨어요? 2015년에요. 네, 저희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때. 저가 백수였습니다. 6개월 동안 쉬었는데요. 근데 좋았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네.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의미 제가 있게. 그때 책을 상당히 많이 봤고 오. 하루에 한 권 정도 책을 보고 6개월을 딱 보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인생이라든지 네, 어떤 생각의 폭이 좀 넓어졌달까? 그래서 제가 평생 이렇게 책을 막 많이 보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제 전형적인 이과생 스타일이라 뭐 이렇게 손으로 만들고 이런 거를 좋아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인문학에 관심이 좀 많이 생기고 또 심리학이라든지 정치에도 좀 관심이 많이 생기고 역사 뭐 이런 부분들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좀 만나는 사람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좀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상백리 선생님하고도 이제 얘기가 좀 잘 통하고 뭐 종교적으로라든지 또 이렇게 사비나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어떤 이 나라의 교육이라든지 또 우리의 미래 이런 거에 대한 심도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간이 돼서 그때 친구들이 상당히 저를 많이 부러워했어요. 그런 어떤 쉬는 기간과 저는 그때 뭐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좀 뭔가 이 게임 처음에 시작은 게임을 좀 더 공부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게임 책들을 많이 보기 시작했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들로 이렇게 뭐 인문학이라든지 게임에서도 이제 뭐 마케팅이나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다 보니까 그게 지금 이제 체화가 됐었고 그때 참 제가 몇 번의 이제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네. 저는 2015년에 갑자기 남상백 군에게 연락을 한 이유는 제가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 편이잖아요. 자유롭게 살고 하고 싶은 거가 있으면은 책임지고 해요.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근데 뭐 실패 성공보다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상당히 열심히 하는 편인데 그 동네
제가 역촌동에서 태어나서 아직도 역촌동에 적을 두고 있고,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외국으로 딴 동네로 뭐 많이 이렇게 다니던 사람이라 역촌동은 제 기준에는 이재원 선생님 만났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지가 다예요. 그때 맨날 우리 놀러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수영장 역촌 초등학교에서 수영도 하고 막 그 추억 다음에 중학교는 그냥 3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녔지만 그냥 입시 위주. 요즘처럼 뭐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중학교 때도 우리 야자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고입 시험을 봐야 된다. 200점 만점에 난 대여섯 개 틀 울었잖아. 만점 안 받았다고. 참 그런 시대였고 뭔가 공부 아니면 대안이 없어. 되게 서열화였어요. 서열화였고 이것도 좋아했고 잘했고 그리고 대학 가서는 이제 동네에서 있지 않았어요. 역촌동 성당에서 제가 교사를 했던 때 말고는 그 다음에는 응압력도 없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렇죠. 나 대학 다녔을 때 응압력도 없어서 지금 751번 타고 버스 타고 이대 갔다가 이대에서 집에 오고 그때는 또 택시도 안 들어왔어 이 동네에. 잘 안 왔어요. 네, 택시가 끊기면 나가기 들어올 힘드니까. 수가 없어. 이재원 선생님은 홍대 나왔는데 홍대에서 집에 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었어요. 그것도 무섭고 그때 얼마나 어두웠어요. 그 굴다리 밑 이런데. 그리고 그러니까 뭐 버스 타고 다니다. 그다음에 회사는 강남으로 다니면은 뭐 동네를 볼 수가 없지. 기본적으로 1시간 반, 출퇴근 시간 3시간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해외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야 뭐 소위 말한 선진국을 가면 막 읍면동 리 할 때 리 같은 데를 가도 안전한 느낌이 들어요. 안심이 들고 그 사회를 믿을 수가 있어요. 물어볼 수도 있고 저 사람에 대한 이렇게 뭔가 불안함이 없어요. 근데 그 뭐 동남아시아나 남미 같은 소위 말하는 후진국들은 부자 동네를 가지 않으면 내가 겁이 나서 못 가는 거를 체험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비행기 타고 불과 10시간 안팎인데 같은 동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또 하나는 네, 여자잖아요. 그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내가 여자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30대 초중반을 갈수록 내가 여자이라서 불편한 점을 체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고 불편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자각과 그 직면하는 걸 굉장히 빨리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 뭐 사업한답시고 결혼도 안 하고 비행기 타고 다니지. 내가 필리핀이나 브라질이나 뭐 베트남에 이런 데서 태어났으면 택도 없는 일이라는 거를 깨닫고 뭐 봉사활동이라고 하기는 뭔가 그렇지만 그 전에는 성당 중심으로 아니면 그냥 영어 교육을 중심으로 제가 했던 봉사들이 있어요. 왜냐면 좀 편리한 거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 네, 그냥 동네, 뭐 은평이면 은평, 역촌이면 역촌을 해서 뭐를 좀 해봐야 되겠다랑 그래도 청소년이랑 한 20년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과외를 했었고 하니까 한 20년 정도 했던 경험을 살려서 청소년과 좀 해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시작을 하고 제가 구구절절 마구마구 설명했어요. 나는 의도가 어쩌고 뭔데 잘 모르겠고 네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막 그랬는데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 너 왜 하니? 막 이렇게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내가 또 말도 많고 설명할 땐 조곤조곤 하기 때문에 근데 본인의 합의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한 게 2015년이었죠. 그래서 그때 또 그때가 세월호 막 있고 그런 데 아니었어요? 네, 2014년도죠. 2014년도. 제가 아까부터 2015년이라 그랬네요. 네, 히어로 참사 이후에. 네. 그 즈음이었죠. 네, 그때 6월쯤 됐을 거예요. 6, 7월 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내 나름의 계획으로 시작을 했고 그 즈음에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이슈들이 격분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월호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마을 뭐 디지털 세대잖아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서 이미 뭐 피가 디지털인데 라디오 만드는 거, 영상 만드는 거 비교적 결과물을 내기가 쉽다 하니 저희가 배웠고 라디오를 만들어서 이르게 된 거죠. 참. 이재원 선생님은 그래도 몇 번
상당히 많이 친구들을 본 편이시거든요. 저희가 막 자주 모이지를 못해서 소감 뭐 이 미디어 한다고 동네에 모이는 친구들 보니 어떠셔요? 뭐 이 친구들을 본 거는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정도 되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저번에 한 번 봤고 이제 지금 이제 20대 이상 되신 분은 이제 두세 번 정도 봤는데요. 저는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주어진 혹은 또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어떤 좀 몰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과정들 이렇게 야자해야 되고 학원 뺑뺑이 돌고 눈 뜨면 다시 또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 과정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어떤 이런 녹음이라든지 아니면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또 넓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런 미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직접 참여하고 경험함을 통해서 자신의 발견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생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가요제라든지 아니면 뭐 영화제라든지 이런 어떤 문화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사람들 혹은 이 문화들이 발전해 왔고 변모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배제된 상황에서 너희들은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 공부가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이런 어떤 떠먹인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거위 프랑스인가요? 이 거위의 사료를 푸아그라 때문에 사료를 먹이듯이 입에 깔때기를 꽂고 뭔가 쓰레기 같은 걸 먹이고 있는 좀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직접 지금은 뭐 작을 수 있지만 어떤 그 활동들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게 나하고는 맞을 수 있겠구나 방송에 맞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또 이제 뭐 고학년 뭐 다른 뭐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방송반이라든지 아니면 아나운서라든지 음향 PD라든지 이런 어떤 직접적으로 직업에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경험해보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씨앗과 같은 그런 텃밭에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인 욕심은 좀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다양화돼야 된다. 좀 어떤 공간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직업과 직업 체험 활동이라든지 그 직업에 참여하는 활동들 또는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10대에서 20대로 이제 세대가 바뀌고 20대에서 30대로 바뀌면 이 지역이 또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사회도 달라지고 정치나라든지 경제 문화가 달라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모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자라서 풍부해질 때 우리 이 대한민국과 우리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꽤 잘했고 잘했던 애들은 그냥 연습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이정 선생님도 공부 못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지나고 보면 아쉬운 점이 많나 봐요. 아쉬운 점이 많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있을 때는 어떤 그런 그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특혜가 많았어요. 네, 좀 뭐 좀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좀 뭐랄까요, 좀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편이 좀 갈려진달까? 그거가 부모의 세대들이 그렇게 이제 약간 가르쳤기 때문에 쟤하고 놀지 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왜 그래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부모의 허영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거든요. 권력욕이나 과시욕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욕심 때문에 사람이 좀 이렇게 뭐랄까 서열이 나눠지는 그런 부분을 너무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냥 다 같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전 아름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남상배 선생님 학교 다녔을 때랑
뭐 우리는 나이가 같으니까 우리 세대랑이라고 말을 하면은 이 얘기 들으면 비슷해요 아직도 아니면은 좀 달라요? 비슷하긴 비슷한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학생들도 좀 뭐라 그래 분투하고 있다 그래야 되나 그렇고 또 각 학교의 선생님들도 나름 분투하고 계시고 저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막 그런 거 있으면 치워버리라 그랬거든요. 선생님들 몇 분이 막 학교가 뭐 어디 어디였어? 외국의 명문대 합격한 어디 학교였어? 숭실고등학교였는데 뭐 외국의 명문대를 입학한 어떤 선배가 있었어요. 아, 근데 그 플랜카드를 걸어놓은 걸 보고 이거는 교육적으로 인권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치워버리라고 선생님들이 항의를 해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되게 괜찮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희망은 있다고 봐요. 상황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도 그런 거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제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진짜 공부 빼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뭐 이런저런 것들 그런 뭐 사소한 것들 했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란 게 있는데 그게 단점도 많지만 그 장점 중에 하나는 그나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지 않나. 뭔가를 이제 뭐 예, 왜냐면 스펙 쌓기처럼 예, 스펙을 쌓으려면 봉사활동을 해야 되고 뭐 창의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은데 뭐 잘 보완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의외로 은평구가 그냥 제 의견인데 은평구에서 의외로 뭔가 혁신적인 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 주류들이 막 그 연합전선을 가지고 꽉 짜여진 데가 여기가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지역이 업다운이 있다고 본다면 은평은 지금 저 때랑은 또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재밌는 걸 할 수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이런 친구들을 만나고 한 명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남상백 학생이랑 나랑 연락해서 그래서 이모군 열심히 나오셨다가 종종 한 번씩 나오시는데 그렇게 또 반갑고 또 자기랑 안 맞거나 여유가 안 되면 못하는 게 맞고 그래서 그 해 말에 한 10명 정도 모으고 또 한 명 어떻게 막 그 우리 홍반장이라고 부르는 지금 중3 여중생이 있는데 또 잘하는 친구들은 막 갑자기 애들이 매번 막 이렇게 몰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또 거기서 파생되고 하니까 맨날 앞으로 잘할게. 그 다음에 나 버리지 마 이러거든요. 사실은 뭐 굉장히 목적 없이 만나는 정말 순수한 신뢰와 사교인데 전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그렇고 종종 이 그룹 모임이 내 낙이야 어른들이랑 있을 땐 참 팍팍해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 되게 고마움이 많아요. 남상백 선생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내가 복잡았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대박 말고 뭔가 우연으로 딱 그냥 먼저 연락해서 툭탁 된 건데 참 봉 잡았다 아닌가? 봉은 아니고 뭔가 네. 이게 정말 소중한 인연이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이번에 스튜디오 건도 진짜 내가 맨날 맘 졸였거든요. 내가 나서서 하면 하겠지. 근데 왜냐면 지금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성인의 자리를 마련해줘야지. 그리고 당연히 안 해본 건 모르잖아요. 같이 기다려줘야 되는데 근데 가끔가다 사업이 이렇게 좀 커지면 이렇게 일하는 것처럼 제가 가게 되면은 이게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일을 이재원 선생님을 연결시켜주고 빠지는 쪽으로 했는데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인연이. 우리 준민이도 상당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고생의 반 이상은 이준민이 만들어낸 거라서 저는 뭐 다른 건 없고요. 근데 또 그렇게 좀 약간 열혈 청년이 또 필요해요. 그죠. 네. 다 이렇게 맡은 스타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누군 또 이렇게 장비 또 세팅하고 누군 또 정리하고 그게 또 모여서 어떤 단체가 또 운영이 된다고 그죠. 생각해요. 남상백 선생님은 이 미디어를 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의미나 다른 점. 아무튼 미디어를 전공할 생각은
앞으로도 없잖아요. 근데 딱히 크게는 네. 이걸 직업으로 할 생각도 없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하리라는 뭐 확신이나 뭐 해야겠다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비전공자로서 네. 미디어를 한다는 건 굉장히 레어하다고 하거든요. 네. 뭐 본인 주변 친구들의 반응이나 그다음에 본인이 봤을 때 내가 그래도 미디어를 뭔가 한다에 대한 의견이나 근데 이게 일단 비전공자로서 뭐 주변 사람들은 물어보죠. 페이스북에 올리면 그거 뭐 하는 거냐고. 네. 근데 워낙 그 제가 청소년 관련 학과를 다니다 보니까 청소년 관련 학과생들은 청소년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 활동은 많이 없죠. 아예 없진 않은데 많이는 없어서 좀 그렇고 뭔가 미디어가 민주화됐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아직 그 구석구석 스며들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특히 저희 부모 세대들은 한 걸음 늦기도 하고 저희 부모 세대들은 이제 페이스북, 유튜브에 입성하고 계시거든요. 또 있고 해서 아직 그 미디어의 완전한 매체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려면 살짝 멀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거를 가속화시키는 물결 중에 한 방울 정도 된다는 생각으로 뿌듯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선생님은 이렇게 된 마당에 뭐 프로그램 하나 하셔야 될 기세인데 만약에 미디어를 이렇게 기계로 지금 멘토 역할을 막 톡톡히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밤낮으로 막.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본인의 뭐 탤런트랄까 재능 또 그걸 우리한테 나눠주는 거지만 이 미디어라는 컨텐츠 소프트웨어를 같이 하시자 혹은 하는 그룹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미디어를 하는 일반인들. 저는 이제 팟캐스트나 뭐 이런 걸 따로 듣진 않아요. 팟캐스트 듣지 않고 그 팟캐스트들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를 이제 보거나 아니면 그 미디어 창작물들이 이 SNS에 올라온 거를 타고 들어가서 보긴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창작물들을 미디어로 만들어내는 거가 되게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어떤 궁금한 점들이 있을 때 그 부분들 검색을 하게 되고 그 검색을 타고 들어가면서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더라, 다른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더라 라는 걸 알게 되는 그 거기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생각들이 같이 뭉칠 수 있다, 또 부딪힐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좀 홍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통로가 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요? 아니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라든지 그쵸, 청소년 그쵸. 미디어라든지 어떤 좀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활동들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사비 선생님, 네. 올해 우리 좀 홍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여태까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게 청소년들은 또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목받는 게 꺼려지는 사람들도 있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4년 차나 됐는데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요즘 회의 많이 다니시나요? 마을 미디어 관련해서. 마을 미디어 관련해서 회의는 좀 그렇게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워낙 그러니까 행정하고 하는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네. 뭐 마을 미디어가 소강 상태인지는 몰라도 얼마 전에 컨설팅 한번 받은 거 빼고는 그 이후로는 딱히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컨설팅에서는 무슨 얘기 하셨어요? 컨설팅에서 그냥 뭐 우마미티네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굴러가고 또 뭐 어떤 걸 했고 그런 것들 뭐 얘기했죠. 기특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마을 미디어니까 마을 분들하고 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제가 가끔 그 동네 케이블 TV를
볼 때가 있어요. 은평 방송. 네. 우리 가끔 종종 볼 때 나와요. 있어요. 네, 네, 네. 그런 다른 마을 미디어도 좀 나오고 뭐 그런 교류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좀 많이 등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아유 참 좋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언제 이 말을 끊을까 했는데 우리가 역촌동 사람들이라고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야 돼요. 네. 이 우리 절 포함해 두 분 다 역촌동 분이시니까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 협조를 이거를 그냥 역촌동 사람들로 부탁드립니다. 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서울시에서 예산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모시고 작년에 10번 했었죠. 네. 어땠어요? 소감? 참 좋았어요. 되게 별의별 분들을 다 만나가지고 그렇죠.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은평구에 논밭이 있을 때부터 사셨던 그런 통장님도 뵙고 이런 분들 많이 뵈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번 2박 3일 뭐 친구들 청소년들 방학 때 오퍼레이팅이랑 디제잉을 하고 10팀을 적을 때는 2분 많을 때는 4분까지 초대를 해서 역촌동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 주제가 2개예요. 사람과 공간. 그러니까 나는 역촌동에 언제 왔고 그런 얘기를 본인의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역촌동에 자기가 추천할 공간이나 추천할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역촌동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공간도 있죠. 거기 사는 사람들도 역촌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되게 마음 졸였죠. 왜냐면은 섭외하는 것도 겁났고 어르신들이 바쁠 텐데 우리가 출연료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간식비 조금에 겨우 임대하는 그 금액으로 진행을 했었던 거고 제가 또 의욕 있게 했던 거라 또 바쁜 여름이어가지고 청소년들이 할 수 있을 시간이 방학 때 아니면은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친 어르신들도 있어요. 근데 이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이 스튜디오 안에 저는 안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도 제가 끊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진행이 될 거 했더니 너무 이 디지털 미디어라는 이 매체, 미디어 자체가 원래 그 연결 수단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 수단이 돼서 너무 얘기를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대우, 그것은 이 기계를 만질 수 있다는 것과 생각보다 어른스럽게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한 감동. 그 다음에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모르는 아줌마 아저씨의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하시고 또 떠시고 사실 방송에 위압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막 긴장하는데 본인들은 자기네가 늘 했던 그 공간과 작업이기 때문에 능숙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정말 두런두런 주고받음으로써 전 진짜 작년에 했던 활동 중에 제일 의미가 있었고 유튜브에 역촌동 사람들 치면 나와요. 그리고 그게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그분들이 확산을 시키시는데 어떤 거는 500 그 다운로드가 있고 스트리밍이 있어서 있죠. 스트리밍은 안 잡히는 거죠. 500명도 넘게 잡힌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원래 나오기로 했던 게스트 우리 최대 4명까지 받았거든요. 한 분이 바뀌었는데 급하게 자기네들이 막 4명 가야 된다고 섭외를 해오셨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선 때문에 좀 늦게 시작이 돼서 아마 예산이 나오면 2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긴장되시죠? 아니요. 제가 워낙에 제가 잘하는 일이 뭐냐면 기획하고 제 추진력이 상당해요. 책임감도 강하고 근데 제가 부족한 점은 꾸준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하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면 하라만 하는데 제가 정해진 일을 하는데 노력을 더 많이 들여야 돼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딱딱딱 하는 역할하는 사람과 저처럼 어떻게든 듣도 보도 못하는데 어디 들쑤시고 다니잖아. 미디어 때문에. 그거는 잘하니 또 믿고 이게 또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분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남상배 선생님 어제 구청장님 만났다고요.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왜 만났고 무슨 일이 있었으며. 구청장님이요? 네. 뭐지 이것저것 해가지고 만났는데 네. 지금 하고 있는 그 은평구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주민이 투표해가지고 투표하거나 공모를 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 우마미틴의 현재 고3이신 박건우 친구가 네 그거를 어떻게 예산을 따와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한 거고 또 협동조합 청청의 주요 사업들인 작은 결혼식하고 미디어에 대해서 저님께 말씀을 드리러 갔는데 뭐 저는 구청장님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들어서 구청장님이 저를 잘 기억도 못 하시고 저는 많이 뵀는데 그분 저를 잘 기억 못 하세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예 어쨌든 그 좀 그냥 피곤하다 그래야 되나? 확실히 아무리 작은 구여도 행정의 장을 대하는 거는 예, 피곤하긴 피곤하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긴 뭐 그 정도 줏대나 곤조가 없이는 행정의 장이 되지 못하셨을 텐데 나는 은평구도 50만이 있는 50만이 살고 있는 그런 구니까 저희는 그냥 거의 시위하다시피 미디어 카페 만들어 달라고 미디어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미디어 카페 뭐예요? 말 끊고 막 미디어 카페가 뭐예요? 아까 미디어의 민주화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물론 그 민주화가 기계적인 평등을 네.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제 구청장님이 하신 말씀이 저도 옆에 따라갔었는데 네. 좀 못 알아듣는 얘기였어요. 그 둘이 얘기하는 그 부분이. 분명히 그 기계적인 평균을 기계적으로 평등해져야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미디어라던가 뭐 영상이든 음성이든 미디어에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더 유리하고 더 유명하고 더 광고도 많이 챙겨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환경을 좀 뚫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장비 접근부터가 어려우니까 미디어 초보자들은 저도 아마 우마미틴 안 했으면 이런 장비를 평생 안 만져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뭐 찬양팀이나 맞아, 음향팀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장비가 비싸기도 하고 또 그런 대본 만드는 교육이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교육이나 장비 또 소프트웨어도 비싸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들었는데 근데 그 행정의 장으로서 최선의 대답을 하셨죠. 어쩔 수 지금은 곤란하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다른 시설들을 어떻게 한번 활용해 보도록 일단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일단 뭐 여기저기 스튜디오 일단 음악 스튜디오긴 하지만 그런 스튜디오들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저희 홍대나 이쪽에서 보면은 그 카페들이 있어요. 네. 그 팟캐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가 있고 한쪽에 그다음에 한쪽에는 뚫려 있어가지고 밖에서 카페인데 그걸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처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거기는 기회가 있고 지금 이제 은평구에는 없으니까 거기는 어떤 민주화의 차원에서 있을 때는 좀 불평등할 수 있다. 예, 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어떻게 한편으로는 또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굳이 필요한가? 그죠.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홍대나 신촌이나 강남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실 테니까 어떤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어필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것도 있겠구나. 그런 예시를 많이 제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누구랑 가셨어요? 어제 저희 우마미틴의 투쟁을 맡고 계신 이준민 아니 그분은 친구하고 그리고 투쟁은 딴 데서 하셔야 되는데 그 우리 저 은평 사업을 제안한 박건우 군과 지금 마포 주민이지만 은평 학교 다니는 주현빈 양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사비나 선생님까지 그렇게 해서 다녀왔네요. 같이 갔는데 어떠셨어요? 느낌이? 그래도 뭔가 제안하러 그룹이 같이 간 거잖아요. 음료수가 맛있더라고요. 음료수를 줬는데 음료수가 꽤 맛있었고 한 잔만 주신 게 아쉽긴 했지만 그 일단 뭔가 요구하러 가는 거하고 그냥 보러 가는 거하고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내가 이런 게 있다 필요하다 들어달라 하는 거하고 그게 막 그렇게 엄청 떨리고 그러진 않았는데 뭔가 묘한 기분. 왜냐면 이제 항상 행사에서 악수하는 그런 것만 많이 봤는데 저는 어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네, 항상 감동을 하지만 우선 구청장이 그래도 만나자는 의사가 있었다라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갈 사람 같이 가세요 했더니 또 꾸역꾸역 왔어요. 왔고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구청장님사 듣고 그다음에 그 비서실장도 한 분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기억하면서 있었는데 애들이 밀리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긴장은 하고 뭔가 어른이니까 긴장은 하는 건 있는데 요청이나 질의를 아주 샤프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애들한테 내가 그 뭐 나이 들어서 대접받을 걸 기대하진 않지만 그 나이 들어서 다른 건 뭘까 이 친구들과 뭐 키는 나보다 큰 애들도 이미 있고 그다음에 나는 좀 더 성숙한 뭐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겠다. 그래서 맛있는 거 사줬어요. 맛있는 거 사주고 그다음에 그 구청 안에 들어가서 무슨 과 있는 것도 의미가 있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뭐 구청장 상 받으면 좋고 하는 구청장 정도밖에 없었을 텐데 우리 때는 구청장 누구였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이렇게 만나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행사를 많이 하니까 구청장을 볼 기회는 있나 봐요, 요즘은.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 그다음에 내가 잘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뭐 말을 할 뿐 내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라는 것과 작은 결혼식 얘기 제가 할 때 남상백 선생님 옆에 들으셨잖아요. 어땠어요? 이게 좀 말이 되는 것 같았어요? 말이 안 되는 건 없지만 근데 일단 그거 작은 결혼식은 아직까지는 제 영역이 아니라서 잘 못 알아듣는 말들이 많았죠. 근데 작은 결혼식이 괜찮은 거는 같아요? 네, 괜찮은 건 같아요. 만약에 작은 결혼식 하면 이렇게 하고 한 번은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냥 청년의 입장으로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저는 그 결혼하고는 좀 먼 청년이라서 그치. 그래도 결혼식은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결혼식도 아직 제 주변에 뭔가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집안의 결혼식장에 우르르 가족끼리 가는 그죠. 근데 그것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손에 10손가락 안에 다 들어올 거예요. 그렇구나. 뭐 작은 결혼식을 제가 사부작 추진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3배 이상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프로젝트를 뭐 구와 내가 한다가 되는 게 아니라 또 제3자가 있고 거기 주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건 은평구에 있는 기관은 제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협조를 요청을 하는데 좀 속도가 많이 느리더라고. 그래서 좀 관에서 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우선순위를 좀 두어서 자기 일처럼 할 수 있게 홍보 좀 해주시면 어떨까 정도. 그렇게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직장인들인데 공무원도. 네, 참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은평구에 청년 많아요. 청년 수가 전국 수준 이상이고 특히 그 서대문구 마포구 쪽에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은평구 거주자가 많아서 그 동네 만족도도 높고 근데 청년 문화가 없다. 이래서 아쉬워하는 보고서를 제가 작년에 구에서 용역한 보고서를 읽었었거든요. 남상배 선생님. 네. 청년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그 청년도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사업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은평에 청년이 있다는 사업인데 제 앞에 현수막이 있어요. 네.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앞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아주 잘 정리했으니까 그냥 그 은평 청년들이 마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마을이란 게 마을과 행정을 분리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을을 좀 이해하고 마을 공동체를 이해하고 또 구청을 이해하고 또 피드백이 있으면 피드백하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해봤으면 좋겠다. 사실 은평구는 상당수의 경우가 그냥 잠만 자고 가는 그러니까. 경우가 많아서 맞아. 생활은 저도 거의 서대문구에서 하거든요. 요즘은 뭐 학교도 서대문구로 다니고 막 밥도 거기서 먹고 하는데 은평은 정말 잠만 자러 오는 배드타운. 네. 배드타운. 이 대학생한테까지도 배드타운이 돼서는 그러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나름 은평구가 그렇게 막 힘없는 동네도 아닌데 그래서
네, 은평에 청년이 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연락도 많이 해주세요. 네. 이재원 선생님, 뭐 네. 프로젝트가 있거나 은평구에 뭔가 직접적인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네. 올해 네. 남은 하반기 네. 개인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개인적인 계획이요. 너무 개인적이면 말씀 곤란하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개인적인 뭐 계획은 여기 지금 그 미디어 활동하는 거 좀 지켜보면서 어떤 활동들로 더 뻗어나갈지 조금 기대도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앨범 준비하고 있는 거 잘 녹음돼가지고 또 네, 도전 또 하고요. 또 직업적으로는 또 그 회사 내에서도 또 이제 진행되는 프로젝트 말고 또 그냥 개인들이 모여서 또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움직임들이 이렇게 꿈틀꿈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 그렇게 일을 하고 음악하고 또 여기 하고 그런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녹음 시작하기 전에 두 분 게스트이자 첫 손님인 두 분께 말씀드렸는데 안녕하세요 곽수연 사비나입니다의 섭외는 출연하신 분이 다음 오실 분들을 추천해주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선택된 그들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사람들이 추천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저는 아는 사람 나올 것 같아요. 가다 얼마나 될까? 그래서 지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 딱 섭외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두 분? 욕해도 되나요, 방송 중에? 욕하는 사람도 되나요? 편집을 하시는 분한테 삐처리 해달라 그럴게요. 그분이 괴롭겠죠. 욕하면 저는 못 알아들으니까 어차피 이게 뭔가 언어구나. 그래서 한 두 분씩 따로따로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상백 선생님이 다니는 학교에 있는 학과 친구들 몇 분. 역순동 주민이 아닌데 괜찮나요?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안곽사는. 그리고 이재원 선생님은 회사 분들 중에 좀 가까운 친구, 불편하지 않은 분들, 혹은 음악 같이 하시는 분. 뭐 그렇게 제가 좀 마음으로는 두고 있었는데 추천해 주세요. 네. 지금 말하라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우실 테니. 예. 그래서 지금 6월 둘째 주 토요일 날 녹음하는 건데 7월 둘째 주 토요일 날 나오시게 뭐 이런 식으로 하든 해볼까 합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는 사람 나오면 종료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게 좋은데 저희 과가 장거리 통학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거리 통학하는 친구들. 학교 올 때 와야죠. 공강 때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7월 둘째쯤에 저희가 방학 기간인데 다 이른바 고향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 있어서 그게 걱정이네요. 이 근처 사는 사람들 찾기가 어려워요. 아니면 뭐 날짜는 변경 가능하니까 뭐 이렇게 타고 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 저는 여튼 다 이게 즉흥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대본도 없었다는 것, 그 다음에 심지어 다들 바빠서 어디 간다는 분 이거 오늘 세팅이 됐을 때 녹음을 해야 된다며 또 혼자 추진력 강력하게 해가지고 녹음을 했다는 것 알려드리고요. 안녕하세요 곽수연 사비나는 뭐라고 제목을 정할지 몰라서 그냥 인사차 만든 거고,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 평범한 사람들 만나서 두런두런 얘기하고 기록하고 재미로 인생 긴데 100세 시대? 저는 120살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즐거움도 했으면 합니다. 네. 뭐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유튜브 채널 올라가셔서 이거 다운로드 받는 거기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 뭐 즐거운 일 많이 하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두 분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네. 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그럼 이상으로 곽수연 사비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